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 이름은 김경자입니다. 서울 외곽에 작은 반찬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때부터 혼자 살아왔지요. 요즘은 그런 말도 잘 안 쓰지만 저는 제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현모양처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남편 뒷바라지, 아들 뒷바라지, 시댁 눈치까지 제 삶에 나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착하고 모범적인 아이였어요. 서울대도 나왔고 대기업도 들어갔고 결혼도 남부럽지 않게 잘했습니다. 문제는 제 며느리 유진이에요. 그 애를 처음 봤을 때 참 똑 부러지고 예의도 바른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말 뵙고 싶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도 덩달아 웃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어머니, 요즘 저희 너무 바빠서요. 설날은 그냥 집에서 쉬시면 어떨까요?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했죠. 그런데 제 생일, 제사, 명절,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없고 집에 가도 문은 잠겨 있고 제가 불쑥 찾아가면 며느리는 늘 말했어요. 아, 어머니 오셨어요? 죄송한데 지금 조금 정리 중이라서 어느 날이었어요. 유진이가 생일 파티를 한다고 저를 처음으로 초대했어요. 아, 이제 좀 인정받나 보다 싶어서 새 옷도 사고 미역국도 손수 끓여 들고 갔죠. 근데요, 문을 열자마자 유진이의 얼굴이 확 굳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놓으시고요. 저기 설거지 좀 해주실래요? 저 케이크 자르고 와야 해서요. 순간 모든 초대 손님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어떤 분은 웃고 어떤 분은 비웃었어요. 내가 설거지를 하러 온 건가? 그날 밤 제 눈에 눈물이 마르질 않았습니다. 그 후로 유진이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말끝마다 요즘 누가 그렇게 사세요? 아드님도 참 고생 많으셨겠어요. 하는 식으로 제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려 들었죠.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지훈이 앞에서는 늘 웃으면서 말했죠. 요즘 애들이 좀 까칠하잖니. 그래도 성실한 아내니까 잘해줘라. 그런데요, 며칠 전 유진이가 제게 했던 그 말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어머니, 제발 집에 오지 마세요. 저희한테 불편하세요. 그날 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계약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건 22년 전 남편이 남기고 간 유산으로 제가 제 이름으로 사두었던 상가 건물 계약서였습니다. 강남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지만 지금 시세로는 30억이 넘는 건물이에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며느리는 더더욱 모르죠. 하지만 이제는 저도 더 이상 바보처럼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반찬 가게에 나와 주문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문득 오래전부터 거래하던 부동산 사장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군요. 사모님 잘 계시죠? 요즘 그 건물은 어쩌세요? 매매 문의가 또 들어와서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생각 없어요. 그냥 월세 잘 들어오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제 뒤쪽 선반에 물건을 가지러 들어왔던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물? 고개를 돌려보니 며느리 유진이가 제 가게에 와 있었어요. 그날따라 반찬을 가져가겠다고 했고 마침 손님도 뜸해서 들어오라고 한참이었는데 그녀는 부동산 사장을 지나치며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유진이가 들었구나. 그동안 내가 조용히 간직해왔던 단 한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30억짜리 건물의 존재를 며느리가 들어버렸구나. 그날 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유진이가 조금 예민했죠?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별일 없었어. 그냥 부동산에서 잠깐 들렀을 뿐인데 왜? 그 건물 얘기요. 유진이가 좀 충격받았나 봐요. 어머니께서 그런 자산이 있으셨다니까. 아, 결국 유진이가 말했구나. 그럼 지훈이도 이제 알겠네요.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는 함께 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유진이는 평소와 다르게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앉아 있었고, 지훈이는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 건물, 정말 어머니 거 맞으세요? 응.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남겨진 돈으로 샀던 거야. 내가 대학 가고 결혼할 무렵엔 벌써 새가 꽉 차 있었지. 유진이의 얼굴이 굳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자산을 갖고 계신 줄 몰랐어요. 그렇게 사신 모습만 보면 그냥 힘들게만 사신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애가 날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오늘 이 한마디에 다 드러났으니까요. 설거지 시켜도 되는 사람, 명절에 오면 불편한 존재, 말 한마디면 돌려보낼 수 있는 사람.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보였겠지요. 그 건물, 어머니 계속 갖고 계실 거죠? 글쎄다.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팔까 생각도 하고 있어. 그 말을 하자 유진이의 눈빛이 또 달라졌습니다. 그 눈빛을 보며 저는 혼잣말처럼 조용히 말했어요. 이젠 나도 내 몫을 지키고 싶어. 며느리 유진이가 제게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빛을 보인 건 역설적이게도 제가 건물 이야기 꺼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눈에 띄게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반찬 가게에 와도 문턱만 밟고 갔던 애가 요즘은 들어와서 한참을 앉아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어머니, 요즘 가게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갑작스러운 친절함에 어색했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편해. 대신 반찬은 많이 가져가. 며칠 뒤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건물 관리 같은 거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 지훈이랑 제가 조금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을 거야. 이미 맡겨둔 사람이 있어서. 유진이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웃음으로 덮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어머니 정말 그 건물 팔 생각이세요? 응. 그냥 월세 들어오는 건 좋지만 이젠 정리 좀 하고 싶어서 가게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갈까 해. 그 말을 듣자 유진이의 태도는 확 바뀌었습니다. 마치 오래 참았던 본심이 터진 것처럼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건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버려 두기엔 너무 아까운 자산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30억 건물 가진 사람 흔치 않아요. 지훈이도 아들이고 가족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유진아, 내가 말한 가족이란 건 나를 부를 때 어머니였던 그 순간뿐이었니?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가 날 진짜 가족이라 생각했으면 생일에 날 부르고 설거지를 시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녀 부리듯 대했을까? 그런 너한테 내 건물, 내 전 재산을 왜 그래야 하지? 그날 밤 아들 지훈이 혼자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유진이 그랬다면서요. 응. 지훈아, 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 마음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니? 나는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손 벌리지 않으려고 밤마다 반찬 가게에서 일했어. 손이 트고 허리가 휘어도
내가 너희에게 부담되지 않으려고 그랬다고. 지훈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고 그날 밤 울먹이는 목소리로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않기로요. 그 건물은 팔 겁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줄 생각은 없습니다. 이젠 제 인생입니다. 진짜 김경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제 시간의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 그 건물 왜 남에게 넘기세요? 지훈이 몫이잖아요. 며느리의 최후 통첩의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웃었습니다. 지훈이 목? 그건 지훈이가 사람부터 찾고 오면 생각해보마. 며칠 후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허겁지겁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잠시 이야기 좀 해요. 며느리 유진이었습니다. 평소에 침착하고 단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가는 부은 채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들었어요. 건물 파신다면서요. 그거 지훈이한테 상속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잠시 걸레를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이 몫이란 건 누가 정한 거니? 유진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훈이 없이 그 건물 유지도 힘드시잖아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희가 상속받을 텐데 지금 저희 힘든 거 아시면서 왜 굳이 남한테 파세요? 결국 본심이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유진아. 제가 부드럽게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 그녀가 잠시 멈칫하더군요. 내가 말한 지훈이 몫이란 건 그 아이가 어릴 적부터 나를 생각해줬다는 의미일까? 내가 힘들 때 손 한 번 내밀어줬던 기억이 있어서일까?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집, 내가 한 번이라도 불쑥 찾아가면 문 열어준 적 있었니? 명절 때 오라고 해도 바쁘다고 연락 끊고 설거지 해달라고 사람들 앞에서 부린 게 가족에게 할 짓이니? 그녀의 고개가 서서히 숙여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지훈이 거예요. 남한테 넘기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순간 웃었습니다. 크게 소리내서 웃지는 않았지만 속 깊이 나오는 아주 오래된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지훈이 거? 그럼 내가 죽고 나서 받아가면 되겠네. 그땐 국세청이랑 얘기해서 알아서 처리하겠지. 그날 저녁 아들 지훈이 혼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애는 늘 그렇듯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엄마 유진이 많이 당황했죠? 요즘 회사도 힘들고 저도 솔직히 좀 지쳤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냉장고에서 반찬 몇 가지를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밥 먹고 가라. 된장국도 끓여놨다. 식탁 위에 조용히 밥상을 차려주고 저는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훈이는 밥을 몇 숟갈 뜨더니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혹시 나 미웠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워한 적은 없다. 다만 서운했던 적은 많았지. 내가 반찬 가게 하면서 밤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었어도 너한테 단 한 번도 돈 빌려달란 말 안 했어. 너 힘들까봐, 눈치 줄까봐 그냥 스스로 다 감당했어. 지훈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건물 가진 거 알자마자 너도 날 다시 본 것 같더라. 아니면 유진이 눈빛이 바뀌어서 그렇게 느꼈을까? 엄마, 지훈아, 내가 그 건물 팔아서 뭘 하든 그건 내가 살아온 세월에 대한 나 자신과의 약속이야. 그걸 가족이라고 쉽게 넘기려 한다면 넌 아직도 날 모르는 거야. 그날 밤 지훈이는 말없이 머물다 갔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은 구름이 잔뜩 낀 흐린 오후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고치고 반찬가게 문을 닫은 뒤 저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 부근의 부동산 법인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22년을 품고 지켜온 제 이름의 건물. 오늘 그 건물을 팔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김 경자님 맞으시죠? 매수인 쪽 다 도착하셨고요. 네. 오래 걸리진 않겠죠? 단순 매매니까요. 금방 끝납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할 때였습니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더니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얼굴 며느리 유진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건물 정말 파세요? 저는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긴 내가 올 자리가 아니다. 하지만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그 건물 지훈이 못 아니에요? 힘들게 사신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남한테 넘기시면.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을 고르며 가방 안에 넣어두었던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뭔지 기억나니? 유진은 그걸 들여다보다가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그건 작년 내 생일에 내가 건넨 카드 속에 들어있던 서류 사본이었어요. 남편과 너의 연명으로 작성된 소득심사서. 그 안엔 분명히 적혀 있었죠. 시어머니는 무자산자로 확인됨. 넌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기에 나를 그렇게 취급할 수 있었던 거야. 유진은 잠시 입을 다물더니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저희 요즘 너무 힘들어서 지훈이도 많이 지쳐 있고요. 그랬겠지. 힘들었겠지. 근데 유진아, 사람이 힘들면 제일 먼저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거니? 유진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눈빛이 일그러졌고 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집에서 내가 설거지를 했던 그날도 기억나. 너희 손님들 앞에서 나를 부엌으로 밀어넣던 그 눈빛. 그땐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참았다. 지금은 안 참아도 되는 이유가 생겼어. 유진은 이제 점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도 지훈이 아들이잖아요. 지금 팔면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순간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지훈이 아들이니까라는 말, 그 안에 어머니라는 단어는 없구나. 유진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아주 길고도 차가웠습니다. 도장을 찍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건물은 누가 내 편이었는지 한 번도 잊지 않은 사람이 갖게 될 거야.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쌓은 것들이니까. 그리고 저는 서류에 조용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툭! 잔잔한 도장 소리가 법인 사무소 안에 가볍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유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비가 그쳤고 흐린 하늘 사이로 해가 아주 살짝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진짜 파신 거예요?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팔았어. 근데 지훈아,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사람부터 다시 되어와라. 다음 이야기. 이제 제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서울을 떠난 그녀, 시골에서 마주한 사람들. 그리고 처음으로 찾아온 잔잔한 웃음. 서울을 떠나는 날, 창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잠시 눈을 감았지요. 늘 좁고 바쁘게 살아오던 도시, 익숙한 반찬 가게, 매일 지나던 골목길,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 집 앞. 한때는 그곳이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고요하게 사라져도 좋을 풍경이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충남 어느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바다가 가까운 작은 동네, 한적한 도로, 담벼락 너머로 붉은 동백나무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그곳엔 제가 2년 전 건물 관리인이 소개해준 전원주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정리하게 되면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더니 그분이 살뜰히 받았던 곳이라며 사진을 보여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땐 웃으며 넘겼지만 이젠 진심으로 그 집이 나를 위한 공간 같았습니다. 이삿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손때 묻은 찻잔 몇 개, 남편이 쓰던 오래된 나무 의자, 그리고 제 손으로 만들었던 반찬 레시피 노트. 그날 저녁 난생 처음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내 시간을 갖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누가 불쑥 찾아올 걱정도, 전화기 너머의 며느리 눈치도, 장바구니 가득 들고 올라갈 계단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 김경자 한 사람의 인생이 그제야 제 자리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곳에서 저는 작은 텃밭을 일구고 마을 어르신들께 반찬을 나눠드리고 가끔은 읍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따금 동네 아주머니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건물 주셨다고요? 저는 그럴 땐 잔잔히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젠 그냥 감자 키우는 할머니예요. 내 이름으로 사는 사람 하나일 뿐이죠. 며느리도 아들도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기대도 후회도 미련도 내려놓았으니까요. 오히려 자유롭고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생긴 거니까요. 그날 저녁 마을 이장이 저녁 반찬거리를 챙겨오셨습니다. 이것 쪄서 드셔보세요. 혼자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인 게 외로운 건 아니에요. 가족이 많아도 마음 둘 데 없는 게 진짜 외로운 거지. 그 말을 한 뒤 제 안에서 어딘가 꽉 막혔던 게 서서히 풀려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이야기. 엄마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몇 달 만에 찾아온 아들. 그의 손엔 한 장의 편지와 두 손으로 꼭 쥔 반찬통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부드럽던 봄날 오후였습니다. 텃밭 가장자리에 쑥이 자라난 걸 보고 작은 가위 하나 챙겨 슬리퍼를 신고 나섰죠. 그런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동네에선 흔치 않은 일이었기에 순간 가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마당 앞 대문을 열자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그 애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얼굴은 서울에서 봤던 그 바쁜 표정 대신 어딘지 지쳐 있었고 슬퍼 보였습니다. 지훈은 손에 반찬통을 들고 있었어요. 어설프게 포장된 김치와 매운 멸치볶음, 그리고 편지 봉투 하나. 이거 직접 해봤어요. 아침부터 유튜브 보면서. 저는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비 맞았니? 일단 들어오자. 작은 식탁 위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김치는 짜고 멸치는 너무 달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먹었습니다. 지훈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엄마, 그날 엄마가 했던 말들.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랬겠지. 처음엔 억울했어요. 왜 우리한텐 안 주려고 하지?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엄마한테 뭘 줬는지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너한테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 나도 그땐 내 마음 정리하느라 바빴거든. 그냥 이젠 나한테 맞는 곳에서 나답게 살고 싶었어. 지훈이는 봉투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 안엔 직접 쓴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너무 늦게 철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엄마로서 살아가는 삶보다 사람 김경자로서 사는 삶을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가끔 서울에서 내려올게요. 이번엔 제가 반찬 싸들고 올게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그동안 꽁꽁 얼었던 마음 한구석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 안쪽이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그래, 그렇게만 해줘도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날 밤 지우는 시골집 마루에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엄마, 이불에서 된장 냄새 나요. 서울 사람은 이 냄새 모르지.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네요. 저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죠. 그게 엄마라는 냄새야. 며칠 뒤 지훈이는 다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애는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집 말고 여기 다시 오고 싶어요. 여긴 진짜 집 같으니까요. 이후로 지훈이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시골에 내려옵니다. 유진이도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시간 좀 지나면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저는 아직 그 아이와 마주할 준비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만큼은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듯 사람 마음도 흘러야 하니까요. 이제 제 삶엔 반찬 가게도 건물도 재산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루, 내 마음으로 채운 평화, 그리고 내 아들이 내게 엄마라고 진심으로 불러주는 순간들. 그게 바로 제가 찾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번 살아야 한대요. 하나는 누군가의 누구로, 또 하나는 진짜 내 이름으로. 저는 이제야 김경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익숙해졌습니다.